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장바구니에 계속 넣었다 뺐다 수차례 반복하고 일주일 이상 고민하다가 결국 질러버린 제품, LG의 스탠바이 미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오,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선명한 화질 좋습니다. 아주 일명 쓸데없이 예쁜 TV. 가장 먼저 간단하게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LG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0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98만 8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LED 디스플레이고요. 해상도는 1920, 1080 풀 HD를 지원해요. 4K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6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IPS 패널로 이렇게 어디서 봐도 왜곡이 없는 이 빛번짐은 제가 지금 조명을 세게 쏴놔서 그렇지 평소에 이런 빛번짐은 아예 없을 겁니다. 조명 한번 꺼보면 이런 빛번짐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봐도 네, 선명하고 예쁜 TV예요. 안드로이드 미러링, 애플 에어플레이 지원하고요. 자, 한번 NFC 켜고 이렇게 뒤로 가져가서 바로 지금 연결하니까 바로 이게 뜨죠? 지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주변에 기기가 없다고 뜨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와이어레스 기기 그러면 바로 뜨죠. 그래서 수락 스마트폰 저렇게 얹어두고 그냥 이거 자체를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플들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얘는 지금 얘 속도에 비하면 조금 느리네요. 네. 지금 아이폰에 이렇게 화면 미러링을 켜니까 바로 잡히죠? 우리 집 거 아닌가 설마? 오! 된다. 에어플레이 728 아이고 확인. 자, 화면 미러링을 했더니 와우! 오! 미러링 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엄청 빨라. 이거 세로로 한번 해볼까? 오! 대박! 세로 쩔어. 오! 혹시 놀래서 쓰러졌어? 근데 약간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게 FHD 화면을 이렇게 늘려서 보는 거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진 않은데 이 반응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엄청 빨라요. 높이는 1m에서 1.2m까지 조절이 되고 시계 방향 90도 꺼졌죠? 유튜브는 세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시계 방향 역시 90도 그리고 틸팅이 이렇게 위아래로 25도까지 돼서 진짜 이렇게 해놓고 침대나 소파 같은 데 누워서 보기 정말 좋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큰 장점 배터리가 무려 3시간까지 갑니다. 3시간 동안 TV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TV라기보단 커다란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가 아래쪽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무게는 17.5kg으로 솔직히 들고 다니기 좀 어렵고 바닥에 바퀴가 있어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장점과 단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점,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제가 17년도에 결혼을 한 벌써 6년차 유부남입니다. 그동안 냉장고, 식세기, 청소기 등 정말 수많은 가전제품을 구매했었는데 삼성 무풍 클래식 이후로 가장 예쁜 가전제품인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이 되니까 미리미리 에어컨 준비하셔야 되는데 삼성 무풍 클래식 진짜 예뻐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거실에 쉬폰 커튼 쫙 깔아놓고 무풍 클래식 딱 세워놓으니까 그거 자체가 인테리어더라고요. 박살납니다. 근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애프터 블로우, 그러니까 에어컨이 잘 돌아가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도 송풍으로 계속해서 안에 있는 습기를 싹 날려보내줘서 곰팡이를 없애는 기능까지 있어서 여름철 내내 쉰내 없이 곰팡이 걱정 없이 잘 썼었습니다. 혹시 에어컨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완전 추천드려요. 자, 돌아와서 스탠바이미의 장점, 예쁘다고 했죠? 아, 진짜 예뻐요. 보통 우리가 TV에 생각해보면 어두운 색이죠. 검정색 베젤과 검정색 받침대. 왜 그러냐면 이 화면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베젤과의 통일성을 줘서 화면을 좀 커 보이게 널찍널찍 시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얘는 애초에 큰 화면이 아닙니다. 27인치예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데스크탑 모니터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써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단 이렇게 화이트 베젤로 마치 액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걸어놓은 액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이 어플 중에 이렇게 작가들의 제품을 띄워놓는 이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거실 한 켠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디지털 액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세로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이시죠? 세로로 하니까 보이네요. 가로 모드로 하니까 안 보이던 표범이 이렇게 세로 모드로 하니까 보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약간 이색적인 팝 아트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거실에 세워놓으면 이거 자체가 액자가 되는 거죠. 정말 예쁩니다. 자,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이쪽이 플라스틱이고 얘 보이시죠? 차가운 느낌의 쇠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얘도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너무 고급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보통 TV의 뒷부분을 보면 어두운 색의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안쪽은 플라스틱이 맞는 것 같고요. 겉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가운 느낌의 가전이라기보다는 침대나 소파 같은 좀 가구의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한 것 같아요. 이것 덕분에 뒤에서 바라봐도 굉장히 예뻐요. 어떠세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봉과 하단부의 받침대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뭐 하단부 같은데 뭐 이런데 이런 손잡이 같은데 뭐 선풍기처럼 버튼 같은 게 있었다면 오히려 좀 조잡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버튼이 없나? 버튼이 있죠. 지금 보시면 반대로 돌릴 뻔했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윗부분에 플러스 음량 버튼, 마이너스 음량 또 작게 버튼, 아래 전원 버튼 이렇게 딱 3개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여기 있는 버튼만 누르면 일반 TV처럼 이렇게 버튼 조절 가능합니다. 자, 다음 장점 두 번째. 지금 계속 제가 조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터치 조작이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얘는 TV인데 마치 태블릿처럼 터치를 지원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TV라기보단 사실상 커다란 27인치짜리 태블릿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TV가 27인치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27인치는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27인치거든요. 물론 내가 이렇게 책상 앞에 두고 쓸 때는 괜찮지만 TV를 그렇게 쓴다? 좀 작지 않나?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TV가 커야 하는 건 거실에서 내가 여기 있고 저기 반대편에 두고 볼 때나 그렇지 밥 먹을 때 생각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영상 볼 때 17인치 노트북만 두고 유튜브를 봐도 충분합니다. 얘는 터치를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딱 이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처럼 그냥 내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조작하면서 터치하면서 쓰는 TV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게 27인치가 아닌 32인치 그 이상으로 갔다면 가까이에다 두고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봐야 됐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두고 조작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긴 하지만 리모컨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관적인 터치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툰 볼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그만 걸로 보다가 태블릿을 보면 어때요? 시원시원하죠? 쾌적합니다. 근데 자 이러고 보면 와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이 상소문을 이렇게 쫙 펼쳐서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훨씬 더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웹툰 볼 땐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아이폰, 아이패드가 점점 커지니까 막 패러디로 아이폰 뭐 100 이래가지고 진짜 넓은 책상 같은 아이폰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옛날에 밈 같은 게 있었는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커다란 태블릿, 커다란 스마트폰 같아요. 터치가 된다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화면에 내가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 UI, UX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TV를 손으로 조작한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전혀 느낌이 안 왔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태블릿이구나. 태블릿처럼 쓰면 됩니다. 정말 편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손으로 옮겨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TV인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배터리입니다. 사실상 태블릿인 이유, 배터리가 3시간까지 가니까. 사실 작은 배터리가 들어간 노트북도 적어도 5시간은 가고 태블릿은 보통 10시간까지도 쓰는데 아니 고작 3시간? 그래 놓고 무슨 태블릿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업무 용도가 아닌 순전히 엔터테인먼트용이거든요. 영화 진짜 긴 거 봐야 2시간 반? 유튜브 영상 몇 개 때리고 영화 하나 봐도 3시간 정도면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방에서 운동할 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함을 쭉 당겨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령 즐거움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최대한 당겨봤자 책상에서 조금 더 튀어나온다? 모니터함이 없으신 분들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TV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뽑고 내 앞에 바로 갖다 두고 보다가 거실 나가서 좀 볼까? 거실에 쭉쭉 끌고 나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소파나 침대 같은 데 누워서 좀 편하게 볼까? 그럼 각도 살짝 맞춰서 이렇게 누워서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코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TV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입니다. 각도 조절.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각도가 진짜 엄청 편하게 이렇게 조절이 돼요.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서서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볼 수 있고
틸팅이 굉장히 잘 되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저는 뭐야 이거 생각보다 좀 별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견고함이 엄청 좀 뭐랄까 기대 이상.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좀 가볍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가볍게 올라가는데 또 고정은 또 잘 돼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든 모니터함. 자, 요리할 때 이렇게 옆에 세워두고 이게 스탠바이 미, 그러니까 스탠바이가 뭐예요? 약간 스탠바이 기다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스탠드바이 옆에 서 있다 뭐 이런 거를 약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서서 날 기다리고 내 옆에 항상 대기하는 TV. 요리할 때 서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각도를 틀어주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옆에 사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돌리면 되고. TV인데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틱톡을 좀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 틱톡 그런 거 왜 봐? 그랬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틱톡 같은 애들은 이렇게 세워서 보면 됩니다. 애초에 세로로 돼 있으니까 아직 유튜브 앱은 세로를 지원하는데 틱톡은 세로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옆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그래서 그냥 옆에다 두고 진짜 TV처럼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쓱쓱 넘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로로 넘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쓱쓱 밀어보는 웹툰 같은 것들은 진짜 보기 편합니다.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뻑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거의 뭐 몰입감은 애니메이션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타 장점. HDMI 포트를 지원합니다. 뒤에 HDMI와 USB 포트가 있어서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뭐 노트북 등 외부 기기와 연결하기가 쉬워요. 혹시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 USB에다가 영화 다운받아서 뒤에 연결하고 보면 되니까 그런 확장성까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이렇게 있을까요? 단점도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가격 대비 화질입니다.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이거든요. 같은 LG의 LED, IPS, 광시야각 패널, 얘보다 큰 42인치 TV가 35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65인치 UHD 화질의 LG TV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얘는 27인치입니다. 4K 아니죠? FHD입니다. 그 사람 눈이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환경 수준에서는 4K와 8K를 구분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8K로 갈 필요도 없이 4K 정도면 정말 쾌적하고 정말 화질 좋은 영상, TV를 볼 수 있다는 건데 4K와 FHD는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 공간 좀 넓어서 거실에다 두는 TV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돈 주고 스탠바이미를 사는 건 솔직히 좀 돈 낭비일 것 같아요. 좀 좁은 집,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서 TV를 두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탠바이미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저쪽 장소에서 옮겨가면서 볼 수 있고 4K처럼 굳이 정말 화질이 좋은 게 없어도 어차피 내 눈앞에서 볼 거니까 FHD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 TV예요. 거실 TV는요, 전선 외에도 케이블이 하나 연결돼 있죠. 유선 케이블. 얘는 전선을 빼도 돼요. 하지만 애초에 케이블 자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TV인데 TV를 못 보는 거죠. 물론 앱으로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쿠팡 와우 회원이라서 쿠팡 플레이를 쓸 수 있는데 쿠팡 플레이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TV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TV에 나오는 TV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 뉴스도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TV 뉴스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앱을 통해서 봐야 되지 이 TV 자체로 TV를 볼 수는 없다는, 정말 TV인데 TV가 아닌 뭔가 홍철 없는 홍철팀 느낌?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이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할 것 같은데요. 터치 조작 그리고 뭔가 이 전체적인 조작이 조금 굼뜹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태블릿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스마트폰도 빠릿빠릿한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요런 거는 괜찮아요. 요런 수준은 괜찮은데 어플의 최적화가 조금 잘 안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어플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들어서 다운받는 그런 어플이 아니라 LG가 가지고 있는 자체 스토어에서 뭔가 다운받는 거라서 앱 자체가 다양하지도 않고, 지금 이런 거 제가 막 뒤로 가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아예 홈으로 나갔다 끄고 막 이래야 됩니다. 동작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조작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근데 이게 애초에 UI, UX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딱 만지면 그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단점은 끝입니다. 단점 이것밖에 없어? 사실 큰 단점 못 느꼈어요. 장점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단점이 별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쇼핑몰 후기만 봐도 후기가 거의 2,000개에 달하고요. 종합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4.9점이나 돼요. 진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진짜 예쁘기만 하지 어디다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구매하기 전에. 근데 막상 구매를 해보니까 예쁜 것도 예쁜데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딱 볼 때마다 예쁜 것도 좋은데 딱
써봤을 때 일반 TV에 비해서 훨씬 더 활용성이 좋으니까 진짜 이건 TV랑 비교할 수가 없고 정말 휴대성 편리한 모니터, 근데 터치 모니터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릿보다는 훨씬 큰 화면, TV보다는 훨씬 다양한 활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쁨까지 가지고 있는 LG의 스탠바이미.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탠바이미를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이런 건 좀 어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한번 써보고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우주 안녕! 아빠 여기 있지? 우주 좀 헷갈리겠다.